이념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학교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나침반스의 행복한 웃음을 책임지는 정지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침반스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를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분은 태초 먹거리학교 이계호 박사님이세요. 혹시 우리 나침반스 식구들은 태초 먹거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초 먹거리는 태초에 만드신 먹거리 아닐까요? 네, 그러겠죠, 맞아요. 네. 너무 정답 아닐까요? 땀이 나세요. 네네. 오늘도 언제나 근데 네. 웃음 담당이 쪽으로 옮겨. 네, 아니 저는 맥담당이에요. 저는 맥담당입니다. 저희 저는 맥담당 어떤 이무현 태초에 목사님이십니다. 만드신 먹거리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똑똑한 우리 나침반스 시청자분들과 식구들은 바로 아셨을 거예요. 네네. 태초 먹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어떻게 매번 저에게 맞춤 강의를 해주시는 것 네. 같아요. 제가 요새 또 먹는 게 자꾸 신경 쓰이는 임산부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침반 나를 위한 방송이구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아이 육아 방송까지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침반 씨가. 네, 너무 네. 유익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좀 불규칙적으로 식사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말 자체만으로 상당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어떤 강의가 될지. 네, 요즘 뭐 웰빙이다, 뭐 미니멀 라이프다 해가지고 굉장히 양보다 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네. 쓰잖아요. 그래서 이계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먹을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I woke up and I knew today's gonna be a good day.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Shiny new. 그쪽 하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It's gonna be a good 저기만? Hey, it's gonna be a good day. 교수님을 이곳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세상이 좋아요. 맞아요. 모셔본다고 해서 오시는 줄 알았네요. 네. 저희가 한 곳에 모이지 않아도 전국에서 교수님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수님 요새 굉장히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충남대학교에 약 27, 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작년 8월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부터서는 이제 태초 먹거리 실천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그 태초 먹거리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한번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저처럼 모르는 궁금하다. 사람들을 처음 위해서 들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그 삶에서 주위에서 그 보는 거든 모든 먹거리는 상당히 상업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되어 있거나 우리의 뒤틀어진 잘못된 생활 습관 자체를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라는 대로 기본을 회복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 회복 운동을 태초 먹거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본 회복 운동. 기본, 그렇죠.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그 태초 먹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너무 성령 충만한데 육적으로 허약하시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계시죠?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믿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 회복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기대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조금. 메모지를 준비하시고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건강이나 힐링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이나 먹거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꾸 의사인 줄 알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교수님한테 전에 저 비염은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드렸었어요. 뭐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되나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데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검소한 소식의 균형식을 하는 사람이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건강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기,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또는 심각하게 암까지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왜요?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한테 꼭 지키려고 했던 기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본을 바쁘다, 귀찮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핑계들이 이제 늘어나죠. 네. 등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매일매일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했을 때 문제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효약에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증상만 제거하려고.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비법과 특효약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 아무리 그 비법과 특효약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원인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따라서 증상 치료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되지만 원인 치료는 각자 본인이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어떻게 기본을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기본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했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거, 무시했던 거, 몰랐던 것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신지 아세요? 빛이 있을 다음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먹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네. 반드시 인간은 빛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을 싫어하죠? 김이 죽은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이 죽은 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빛을 쬐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30분 이상은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있는데 그 해를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이동할 때만 하잖아요. 그런데 복숭아를 보통 키우는 걸 보면요. 복숭아에 봉지를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왜 봉지를 덮어 씌웠을까요? 뭐 벌레 물지 않게, 농약 묻지 않게, 또 색깔 예쁘게 하려고요. 만약에 봉지를 덮어 씌우지 않고 그냥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복숭아 위에 검은 점, 김이 주근깨가 생기죠. 복숭아도 그렇구나. 그게 김이지. 복숭아 한테조차도 김이 주근깨 있는 걸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것도 선불락 시켜라. 덮어 씌워라. 해서 덮어 씌웠는데 태양빛을 마음대로 보고 자란 그 못난의 복숭아 한 개 먹을 때 예쁜 복숭아 10개하고 영양가가 맞먹습니다. 이제 김이 정말 주근깨나 양보다 복숭아만 질이다, 골라 네. 먹어야겠어요. 몰랐네. 얼굴이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 얼굴은 가리셔도 좋은데 팔이나 다리는 꼭 노출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보는 것도 신앙 생활이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둘째 날 보게 되면 말이죠. 궁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궁창. 둘째 날 궁창은 또 어떤 뭐 거예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네, 맞아요. 우리 지구 전체에 바다나 강이 차지하고 있는 물의 비중이 물의 그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70%입니다. 인간의 몸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70%가 물입니다. 맞아요. 금방 태어난 아이는 90%가 물.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70%. 그리고 연세가 80이 넘게 되면은 50%. 점점 우리 사람 몸속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어간다는 얘기는 생명이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물을 저장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자꾸 무시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바쁘다고, 네, 바쁘니까. 귀찮다고, 네. 물맛이 없다고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불맛이 맞아, 없죠. 그런데 맛없죠. 무슨 우리 물 사람의 맛이 몸을 없죠, 예. 저는 전공이 분석학인데 사람의 몸을 분석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살이나 뼈 같은 단단한 부분은 흑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동일합니다. 우리 흙으로 인체 내에 있는 빚으셨잖아요. 액체의 맞아요.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하고 동일합니다. 즉 우리 인체는 뭐예요? 자연의 한 부분이고 흙으로 만든 흙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 호흡, 땀, 소변, 대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본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기본을. 안 하네요. 안 하긴 안 기본은 해요. 물이야. 기본은 물. 이걸 자꾸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커피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요즘 보면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탈수입니다. 생활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린 부분도 있고요. 목말라도 커피 마셔요. 네, 시원하게 그냥 아이스 오늘 아메리카노 아이스 어떤 거 아메리카노. 없잖아요. 커피는 커피같이 먹어야 되고 차는 차같이 먹어야 되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고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먹고 있습니다. 차는 차같이 먹어야 되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커피도 기호식품으로서 적당량 절제를 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절대로 커피가 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하루에 1리터가 좋다, 2리터가 좋다, 3리터가 좋다. 아니다, 많이 먹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만 정확하게 보충해 줘야 되지 많이 먹어도 문제, 작게 먹어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름에 먹는 양과 겨울에 먹는 양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왜? 여름에는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땀을 많이 땀 흘리기 때문에.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아느냐? 물이 부족할 때는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물 부족 현상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어진다. 왜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어질까요? 물이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그 바디랭귀지 몸에서 알려준다고. 물 물이 먹어라. 부족하다는 물 거죠. 먹어라. 섬세하신 소변 색깔이 하나님. 노랗게 네. 나오게 되면은 물을 빨리 먹어서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빴어. 잊어버려서 물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소변 색깔이 노랗다 못해서 이제는 갈증이 나타납니다. 갈증은 우리 인체의 물 부족의 가장 마지막 현상으로서 이미 갈증을 느꼈을 때는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 같은 나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모세혈관, 신생혈관이 막히고 열리고 막 엉망으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항상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운동하러 가기 갈증 전에 느끼기 전에. 땀을 흘리기 전에 미리 물을 먹는다. 보통 갈증까지 가기 전까지 전조현상이 있어요. 잔기침을 콜록콜록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이 간질간질하다는 얘기는 벌써 갈증은 넘어가니까 그때 물을 먹어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죽습니다. 많이 저 드셨다면서요. 네, 많이 쓰러졌잖아요. 드셨다면서요. 저 운동할 때 하루에 8리터, 6리터, 4리터 이렇게 먹으라 그랬는데 하루에 제가 8리터요? 네,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면서 마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수분 쇼크가 그렇구나. 와갖고 쓰러졌어요. 즉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몸에서 전기 발생이 안 돼서 바로 심장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고 구토가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하루에 화장실을 8번 이상 가거나 또는 소변 색깔이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물 먹는 양을 줄여야만 합니다. 아, 난 줄여야겠다 그럼. 물을 너무 투명하세요? 먹어서 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중에서도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만 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과일인 경우에 90%가 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 전체량을 도저히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의 전체 양은 뭘로 안다? 소변의 색깔과 화장실 가는 횟수를 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물량을 정확하게 먹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 질문에
이 시청자께서 이온 음료와 물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포카리 뭐 이런 거에. 궁금해요. 이온 음료는 이온 음료예요. 이온 음료라는 얘기는 물이 뭐냐? 아니야. 물 속에 특히 전해질,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칼륨이라는 이 네 개의 전해질을 집어넣는 음료인데 그 전해질이 꼭 필요한 사람은 급격하게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 사람들, 급격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전해질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평소에 일반인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평소에 일반인은 이온 음료보다는 물을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말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현재 60 내지 70%가 물 먹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 먹는 기본 회복 운동,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기본 회복 운동을 하는 방법을 제가 현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빠밤. 3, 네. 3. 2, 아. 1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저하고 한번 이렇게 네. 손가락 펼치면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 3은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2.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을 한 컵 먹는다는 겁니다. 밥 먹고 2시간. 1. 잠자기 1시간 전에 물을 한 컵 먹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 그러면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30분 컵, 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물 전에? 한 컵 먹으면 하루 3끼 먹으면 6컵을 먹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한 컵, 1시간. 7컵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한 컵, 7컵 내지 8컵을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죠. 그럼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물량은 한 컵을 하는데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떻게 보고 안다고요? 자기의 소변의 색깔과 화장실 가는 횟수를 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물량을 찾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7컵 내지 8컵 물을 한번 먹어보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찬물을 요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왜? 찬물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냥 내려가면서 속도 시원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서 겨울에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찬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쫙 떨리는데 36.5도가 되어야지만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발생돼서 물을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고 뜨거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물은 인체에 온다고 똑같은 문제.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봤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온의 물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이겠네요. 네네네. 그 단백질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단백질 부분은 우리에게 꼭 그 필요한 영양 성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성분의 기본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띠고 또는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 고기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먹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먹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최대 양이 1g이에요. 작게는 0.5g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자기 체중 잠깐만요. 1kg에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6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인가요? 60g. 그렇죠. 60g이죠. 어떻게 알았어? 역시 똑똑한데? 네. 엄청 똑똑한데? 그럼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세요? 60g은 달걀 한 개 정도가 60g의 양입니다. 이강이 못 들은 거로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고기를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초과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야 돼요. 일부는 지방으로 바뀌지만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나는 간에서 분해시켜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초과로 먹을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온 날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초과된 단백질을 저장하게 했으면은 많이 먹어놨다가 내일 좀 빼쓰고 모레 좀 빼쓰고 일주일 뒤에 뺐으면 돈도 절약할 수도 있고 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만나로 주셨어요. 만나. 네, 맞아요. 만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맛있는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서 받은 그 만나가 너무 맛있어서 저장을 해놨더니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고 버린 거예요. 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아, 너무 찔린다. 욕심 너무 찔려 부리지 마라. 지금. 네. 먹을 것 안 내지.
자,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고기는 저는 즐겨 먹지는 않는데요. 필요한 양큼의 고기를 먹는데 유혹은 저는 느끼지는 않아요. 제신. 유혹은 느끼지 고기 안 않는데 좋아하시는 필요한 양의 고기는 저런 적절한 사람도 시간에 있구나. 저는 먹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서 아까 제가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다 그러니까 벌써 계란 한 개 정도가 60kg이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고기 전체다가 단백질이 아닌 사람 중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당연한 맞아,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은 고기 속에는 단백질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도 있고 수분도 네, 있고 해서 지방도 대개 많아요. 우리가 먹는 소고기는 대개 15에서 25%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뿐만 아니라 콩 속에는 40%의 무게가 단백질이에요. 또 우리가 먹는 브로콜리 11%가 맞아요. 단백질이에요. 브로콜리에 단백질이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계란이 만약에 단백질이 많다고 했는데 계란도 전체 양으로 비하면 단백질 양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밥에도 약 8% 정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보통 80g의 그 쌀을 3개를 먹는다면 200g의 쌀을 먹는데 200g의 쌀 먹을 때 8%면 16g의 단백질이 밥을 통해서 이미, 단백질인 네. 거죠. 이미 그렇구나. 지금 현재는 단백질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고 내일 필요한 60g은 내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레 필요한 60g은 모레 먹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게 계란 한 중요한 건 그게 알이랑 먹을 게 없잖아요. 달걀 한 개랑 방법은 몸무게를 키우는 방법밖에 네. 방법은 몸무게를 살을 고기 키우는 많이 방법밖에 먹으려고 없네. 네, 이거. 많이 키워야 이미 되겠네, 쪄놓자. 네. 우리의 맥은 도대체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얘기 먹어야 아니신 것 되겠다고. 같은데. 보통 고기를 언제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요. 주로 저녁에 먹습니다. 주로 저녁에 먹어요. 근데 우리 인체의 소화 구조를 보게 되면요. 탄수화물 같은 건 들어오게 되면 2시간이면 소화돼서 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방이 포함된 고기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기를 좀 일찍 저녁에 6시, 7시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꼭 늦게 먹습니다. 11시 반에 고기는 야식이지, 야식이지. 12시 깨워서 먹고서는 자기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고 12시에 잠자러 가서 코 드르릉 골고 자는데 장한테는 야 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놓고 자라. 걔는 야근을 시켰어요. 밤 새벽 3시, 4시까지 장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화를 계속 시켜야 됩니다. 자,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할까요? 안 자야 할까요? 자야죠.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장은 밤에 반드시 잠을 자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 나이 젊은 사람부터 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전부 다가 밤에 장을 잠 안 재우는 나라의 1호예요. 가장 그렇죠. 밤에 야근이 많은 나라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재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에는 우리 면역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어요. 장에서 장을 통해서 영양 성분이 혈액으로 들어오는데 나쁜 놈이 들어오면 죽어버리니까 보초를 쓴다고 면역 세포 다 보초를 쓰고 있는데 밤에 잘 때 음식이 없을 때 이 면역 세포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기본이 회복되는 시간이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음식이 있으면 보초를 쓰려고 모든 면역 세포들이 장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9시 이후에는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다? 9시 전에 일찍 먹어서 9시 소화시켜놓고 산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것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도 같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육체는 그냥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성전 관리라는 아주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끝내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벗어난 기본이 벗어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영과 육의 건강을 간결하게 지키는 균형 있는 그 건강함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비결의 그 특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로 해서 기본이 회복되는 삶이 바로 그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맛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맛있다고 얘기하는 부분. 맛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음식에 맛있다고 얘기하는 건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지방.
지방. 두 번째 설탕, 설탕. 세 번째 소금, 소금. 네 번째 마지막 비결 조미료. 조미료. 그러니까 이 먹음직한 음식은 항상 선악과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고함직 진짜.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까지 맞네요. 나왔어. 탐스러움. 입만 만족하는 식사를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 들어와서 아무리 먹었던 음식이 위를 배부르게 하고 입을 맛있게 하더라도 장 속에 들어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음식은 100% 전부 다 독이 되어버려요. 장 속에서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꼭 맛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얼마나 내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적 식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제 마무리 얘기를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실천만 남았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선악과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뭘 먹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너무 맛에 집중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강의였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물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물에도 뭐 알칼리수도 있고 이온수도 있고 뭐 물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하는 것처럼 나쁜 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물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분석과학 전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화학과 교수 중에서 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신뢰간다. 네, 신뢰 가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물의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약수, 육각수, 정수. 맞아요. 약수만 해도 탄산으로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 뭐. 우리나라 아직 수돗물이 원수가 괜찮은 편이에요. 단 원수를 끓여서 식혀서 드시는 물을 일단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페트병 정도의 물은 괜찮은데 페트병의 물을 드실 때는 여름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을 강렬하게 비쳤을 때 그 페트병 자체에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좀 몸이 민감하신 분들 좀 조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수돗물을 끓여서 식혀서 드시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기, 싼 정수기를 가지고 2차 오염, 저수지에 들어가지고 2차 오염이 일어났던 뭐 먼지나 흙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러내는 정도의 정수기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정수로 해서 끓여서 식혀서 드시는 물,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정수기를 사야겠네. 정수기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네. 정말. 그리고 저희 나침반 식구들 중에 임산부가 있어요. 임산부가 또 먹을 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뭐 이 음식 먹으면 좋다, 저 음식 먹으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임산부가 제일 좋은 음식은 모든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먹는 것이 제일 조금씩 좋죠. 특정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균형이 깨어지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모든 음식 종류를 많은 가짓수를 골고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강의부터 많은 질문에 자세한 답까지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유익했어요. 오늘 강의를 다 마무리하면 딱 한 가지 단어만 남았거든요. 저는 다른 강의를 다 잊고 싶습니다. 네네. 근데 딱 한 강의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라. 음식이건 삶이건 모든 것들 속에 욕심이 해가 되는 거지. 맞아요. 조금씩은 괜찮겠다. 네.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저희가 부리지 말자. 물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가르쳐주신 3, 2, 1의 그러니까 그 기억 남는 욕심만 거. 밥 먹기 전 맞습니다. 30분에 전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2시간 2시간 후에 후에, 그리고 잠자기 전. 자기 전에 1시간 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이것만 모두가? 잘 지키면 물 욕심 부려봅시다 우리. 자, 나도 목사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뭐 커피도 많이 먹고 고기도 즐겨 먹는데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건강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조심하면서 기본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아무튼 강의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질 것 맞아요. 같아요. 좀 너무 많아져. 이거 나침반 씨 저희뿐만 때문에.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할 일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침반 C 여기까지고요.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시면 나침반 C 라이브 강의 말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콕콕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분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이호선 교수님 모셔보고 네. 얘기 나눌까 합니다. 흔히 이제 알려지기로는 강연계의 전지현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오늘은 이 주제로 믿는 자들의 고민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Here we go. 가족들은 꼭 싸운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가족은 꼭 있다. 그죠? 사춘기 이제 말 안 되기 시작하죠? 이제 시작이다. 엄마 미안해를 그랬을까?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현금을 준비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